책쉼터입니다.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의 사는 맛, 사는 멋이란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성 필리포 생태마을을 이끌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행복한 삶을 위한 청소년 문제, 부모들의 노년 문제를 다루며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는 삶 전반을 위한 사제특유의 재치와 재미를 곁들인 행복 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슴까지 뻥 뚫리는 아프리카 세렝게티 대초원 언덕에 올라 100만 마리의 누떼가 이동하는 장면을 지켜볼 때,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적인 핸델의 알렐루야 합창 소리를 들을 때, 아프리카 수단에서 암으로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나환자들을 돌본 이태석 신부를 만날 때 세상 살맛 난다. 한편 죽는 날까지 분노와 미움 속에서 폭력, 사기,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삶을 재미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볼 때는 살맛 나지 않는다.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고 성실히 산 만큼 행복의 가치와 크기는 달라진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열매 맺고, 가을이면 수확하고, 겨울에는 여유롭게 늙어가야 한다. 태어나서 공부하고 취직할 때까지가 봄이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는 시기는 여름이며, 자녀 결혼시키고 결실을 거두는 시기는 가을이다. 겨울은 육아와 노동에서 해방되어 편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시기다.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50살을 넘지 않았다. 100년 전 조상들은 여름이나 가을 시기까지만 살았기에 겨우살이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혹시 겨울까지 산다 해도 자녀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셨기에 크게 노년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는데, 의술과 영양이 좋아진 요즘 평균 수명은 80살로 늘어나 겨울을 지낼 창고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큰일이다. 평균 수명 50살이던 조선시대 가치 기준으로 21세기를 살다가는 행복하기는커녕 빈곤과 외로움, 원방 속에서 늙어갈 할 것이다. 평균 수명 100살 시대를 코앞에 둔 오늘날 더 큰 시야로 인생관, 가족관, 윤리관, 세계관을 새롭게 해야 한다. 삶을 끌고 갈 건지 끌려갈 건지는 나 자신에게 달렸다. 42,195km 마라톤 경기를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하다 보면 완주에 실패한다. 100살까지 행복을 누리려면 마라톤 하듯 치밀한 계획을 짜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부족하게나마 우리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통해 사랑, 기쁨, 행복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 교육. 인디언 시아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첫 기도를 이렇게 바친다. 여기 아이를 잠자리에 눕힙니다. 이 아이가 생명을 주시는 어머니 되지를 알게 되길,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가슴에서 좋은 말만 나오길,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쑥쑥 자라길, 그리하여 나이 들어서는 모두의 존경을 받게 되길,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빕니다. 인디언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과 우주, 하느님께 봉헌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개 어린 자녀를 바로 학원에 봉헌한다. 세상에 태어난 자녀가 사는 맛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된 부모의 도리인데, 공부만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좁은 학원 우리에 가두어 키운다. 교육의 목적은 인성교육과 지식 습득에 있는데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춰야 할 예의, 도덕, 기쁨, 이웃사랑은 가르치지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오로지 지식 쌓는 교육만 한다. 인성교육은 시키지 않고
지식 중심 교육만 하는 학교라면 학원과 무엇이 다를까?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한술 더 뜬다. 좋은 인성을 갖추는 데 도움되는 체육, 음악, 미술 교육이 대학 입시 과목이 아니라고 교과과정에서 없애버리다시피 한다. 대학 수학능력 평가시험에 나오는 과목만 달달 외우니 메마른 영어론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인데 오로지 외모, 학벌, 출세, 돈에 의해 결정된다는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와 돈과 상관없이 강원도 산골에서 자연과 벗하며 농사짓고 생활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외롭기는커녕 사는 맛만 더 깊어간다. 행복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은데 너무 어렵게 찾아 헤매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많은 이가 행복을 대학 졸업하고 난 뒤, 판검사 되고 난 뒤, 돈을 많이 번 뒤로 미루면서 20, 30년의 젊은 시절을 암흑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녀를 학원과 성적에 가두는 순간부터 행복은 멀어져 간다.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면 몸을 써서 살 팔자인지 머리를 써서 살 팔자인지 잘 판단해서 부모가 바라는 삶을 강요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하면 된다. 내 아이가 천재인가 봐요.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평택 비전동 성당에서 사목할 때 일이다. 남산만큼 배가 부른 신혼부부 집에 들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장군, 판사, 검사라고 쓴 직사각형 도화지가 거실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글자들을 준비했느냐고 물으니 대통령, 판사, 의사 되라고 아침마다 읽어줘요 라고 답하는 게 아닌가. 아이의 미래 직업을 엄마가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이다. 임신하면 태안에 신비한 생명체가 자란다는 생각보다는 서울대학 C가 자란다고 믿는 것 같다. 배가 부를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도 부풀어가는 엄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능 좋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아이 똑똑하라고 임신기간 내내 대학 입시용 수학 문제를 푸는 엄마도 있다. 요즘은 태아가 2개 국어를 알아듣는다고 영어 좀 할 줄 아는 엄마는 아침 인사로 Good morning, my baby 라고 말한다. 이런 엄마한테 태어난 아기들은 기필코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과외와 학원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예비 엄마 아빠들이 아가야, 세상에 태어나면 우주의 기운을 느끼고 만물을 사랑하면서 자연의 품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말한다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행복할 텐데 아기를 기다리는 현실은 입시 지옥이다.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식물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생혼이 있고 동물은 아픔을 느끼는 각혼이 있다. 그런데 인간은 선한 일의 기쁨을 느끼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고뇌하며 예술작품을 보면 감동하고 거룩함을 동경하는 영혼이 있다. 식물이나 동물에게 없는 영혼을 가진 자녀에게 고결한 얼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부모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 인디언들이 대지의 기운에게 자녀를 맡기듯 우리도 하느님께 자녀가 선한 마음과 바른 생각을 지니도록 보살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아이들은 창문 밖에 펼쳐진 온갖 자연의 신비한 합창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허락하지 않는다. 거실 창문 한쪽에는 가나다라를 붙여놓고 다른 쪽 창문은 ABCD로 도배한다. 파란 하늘, 뭉게구름, 촉촉한 비, 한방눈, 꽃, 나무로 꾸며진 자연을 보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엄마는 글자로 뒤덮어 막아버린다. 공부하느라 우주의 숨결을 느낄 겨를이 없다. 5살까지는 달과 태양의 기운, 산의 전기, 바람소리, 새소리,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들여
영혼이 성장하는 시기인데 부모는 글자만 가르치려 한다. 사실 언어나 숫자를 인지하는 능력은 축두엽이 발달하는 6살이 되어야 가능한데 글자 공부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가나다라 ABCD를 주입하니 부모나 아이나 헛고생만 하는 꼴이다.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99% 아기들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한다. 5살이라면 할미꽃의 부드러움, 라일락꽃 향기, 겨우내 언 땅을 녹여내는 봄 아지랑이, 들판에 핀 보리, 강아지 풀의 푹신함을 느끼며 영혼을 맑게 마음을 예쁘게 키우는 시기인데 딱딱한 책상과 콘크리트 건물에 갇혀 글자 공부를 시작한다. 이처럼 아이들은 1살부터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해서 5살이 되면 한글을 띄엄띄엄 읽기 시작한다. 흥분한 엄마 아빠는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는 기쁨에 아이를 성당에 데리고 와서 신부님,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봐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글자를 척척 다 읽어내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면 나는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제 뇌 인생 종쳤다. 썸머 학교를 세운 닐, 피아제, 몬테소리 같은 유아교육가들은 5살까지 글자나 숫자 같은 고정적 개념을 주입하면 아이들 뇌기능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고 충고한다. 5살 이전에는 공부가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기 알맞은 시기다. 공부 가르치겠다는 지나친 욕심에 자녀에게 우주와 자연을 빼앗아 자녀의 심성과 뇌가 멍들어가는 걸 부모는 모른다. 요즘은 자녀가 한글을 다 배우고 입학하니 선생님이 존경스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선행학습으로 오히려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 부모는 자녀가 1살부터 5살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도록 껴안아주고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도록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한 글자라도 더 가르치려는 욕심에 안아주는 일도 놀고 싶은 아이의 욕망도 외면해버린다. 유아 시절에 한글도 척척, 영어 단어도 쏠라쏠라 천재처럼 읽어낸다 해도 놀고 싶은 욕구를 무시당하면 어른이 되어 폭력, 음주, 게임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 이미 영혼이 망가진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능력하고 게으르며 컴퓨터 게임만 하면 부모는 아이를 미워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독일은 150년 전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시작한 나라다. 유치원을 시작한 프레벨은 어린이들은 숫자와 글자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뛰놀게 하라고 가르쳤다. 프레벨의 뜻에 따라 독일은 숲속 유치원을 700군데나 운영한다. 숲속 유치원에는 건물이 없다. 당연히 컴퓨터, 장난감, 글자판도 없다. 숲에서 만나는 자연이 장난감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온몸으로 느낀다. 겨울에는 눈과 뒹굴고 여름에는 비와 놀며 맑은 날은 달팽이, 개구리, 새깃털, 예쁜 돌, 나뭇가지, 꽃, 버섯, 사슴, 다람쥐와 어울려 논다. 나무에 그네 매달아 놓고 노래하고 춤추며 노는 일이 수업이다. 유럽 유아 교육가들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하루 4시간쯤 숲에서 신나게 놀면서 자란 개구쟁이들이 콘크리트 건물에 갇혀 공부한 유치원생들보다 상상력, 친화력, 집중력,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요즘 세계교육은 글자만 가르치는 두뇌 교육보다 자연체험과 자립심, 협동심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신부님,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봐요. 자랑하던 부모들을 10년 후 다시 만나면 덩치가 산만해진 아들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신부님, 내 아이는 머리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요. 아직도 자녀가 천재라고 믿는 모양이다.
인간은 학교 공부하기 위해서만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부모들은 공부 귀신에 홀린 것처럼 학년이 올라가는 자녀들을 입시지옥으로 서서히 몰아간다. 5살짜리 조그만 어깨에 서울대학 합격이라는 짐을 지우는 건 너무 무겁고 잔인한 형벌이 아닐까? 5살은 엄마 아빠 품에서 깔깔거리고 뛰어다니며 조만만한 손으로 온 세상을 만지작거려야 할 나이다. 행복한 부부되기. 2년을 복무하는 군인들도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2달가량 훈련을 받는다. 신부들은 사제로 잘 살기 위해 7년 동안 사제 수업을 한다. 7년을 훈련해도 온갖 난관에 부닥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라온 환경뿐 아니라 신체 구조까지 완전히 다른 남녀가 멋진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 되기 위한 훈련이나 교육 한번 받지 않고 덜커덕 결혼해버린다. 예단 준비하고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일가친척 한데 모여 사진 찍는 화려한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을 꾸려가면서 닥치는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 부부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고 살라는 혼인 주례사 한번 듣는 것으로 만사 형통인가? 부부 문제는 사랑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부부도 많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끊임없는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되듯이 사랑에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결혼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환상을 가진 젊은 남녀의 경우 헤어질 확률이 높다. 남편 될 사람은 아내가 친엄마처럼 무조건 잘해줄 거라 믿고 아내를 늙은 엄마 대용품쯤으로 생각하면서 젊고 예쁜 여자와 결혼한다. 아내는 남편이 친정 아빠처럼 따뜻하게 돌봐줄 거라고 굳게 믿으며 결혼한다. 하지만 엄마처럼 무조건 감싸고 용서해주는 아내는 없다. 엄마는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제 몸에서 나온 자녀이기에 용서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친엄마처럼 오래 참아주기는커녕 바로 헤어지자고 한다. 아내 또한 남편이 친정 아빠처럼 잘해주리라 기대하지만 그런 남편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결혼 생활은 연애할 때처럼 마냥 좋은 일만 생기고 달콤함만 지속되지는 않는다. 부부로 살다 보면 경제 문제, 주도권 싸움, 육아 방법, 살림살이 분담 문제, 시댁 식구와의 갈등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지뢰들이 곳곳에 묻혀 있다. 결혼은 달콤하기만 한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혼인 면담할 때 서로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예비 부부들을 보면서 한마디 한다. 그렇게 좋아? 결혼하면 3개월까지는 행복할걸? 젊은 남녀가 서로에게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는 감정은 길어야 600일쯤 지속된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20대 피 끓는 젊은 청년이 피부가 곱고 몸매가 쭉 뻗은 여인을 보면 예쁘다는 이유 하나로 인간성, 생활습관, 가치관, 신앙같이 중요한 문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좋아하고 끌리게 되어 있다. 또한 여성은 키 크고 각이 진 근육질 남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 얼굴만 잘생겼으면 나쁜 남자한테도 애정이 솟아난다. 젊은 남녀는 떨림과 두근거림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사랑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갖다 붙인다.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을 구분 못하는 남녀가 많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 사랑하지는 않는다. 남녀가 사랑할 때는 장미꽃과 향기를 서로에게 주려 하고 뾰족한 가시가 달린 가지는 자기가 갖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막상 결혼해보면 장미꽃과 향기는 서로 가지려 하고 뾰족한 가시는 배우자에게 떠넘기려고 만든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우리 신체의 호르몬 분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랑을 시작할 때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
애인 얼굴만 봐도 기분 좋고 가슴이 두근거려 온몸이 후들거릴 정도다. 뇌에서 사랑을 부추기는 온갖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 사랑하는 이의 냄새, 모습, 몸짓이 몸몸을 뜨겁게 달군다. 도파민이 쏟아져 나와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면 다음으로 뇌는 페니레트라민을 분비한다. 페니레트라민이 나오면 이성이 마비되어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랑의 콩깍지가 쉰다. 마약 성분과 똑같은 물질인 페니레트라민이 분비될 때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을 느낀다. 부모가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지라 하고 못 만나게 하거나 애인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애끓는다. 냉철한 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뜨거운 감성만 온몸을 감싼다. 페니레트라민이 나오는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다음으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옥시토신은 상대방을 껴안고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의 느낌을 일으킨다. 상사병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는 것은 페니레트라민, 옥시토신의 맛을 더는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남녀가 사랑에 불타오르게 도와주는 호르몬이 죽을 때까지 나오면 좋겠는데 뇌는 사랑의 묘약을 겨우 2년만 분비한다. 도파민을 죽을 때까지 분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대개 바람둥이들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눈뜨고 걸어다니고 사춘기를 맞이하고 청년기를 거쳐 갱년기를 겪듯 결혼 시기를 맞이하는 청춘들은 도파민, 페니레트라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뜨거운 육체의 사랑을 갈구하도록 하느님께서 섭리해 놓으셨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 처음 사랑할 때와 달리 마음이 변했다며 싸우는 부부는 젊은 남녀의 호르몬 분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부다. 사랑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결혼 2년이 지나면 뜨거운 육체를 탐닉하는 사랑을 넘어 끈끈한 정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다. 부부가 오로지 쾌락만 추구한다면 매우 위험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너그러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는 이때부터 서로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폭넓고 깊은 대화를 하고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애정 표현의 단계로 넘어갈 줄 안다. 또 새로 태어난 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웃을 때 나온다는 엔도르핀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6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더 이상 사랑의 묘약이 나오지 않는다고 겨우 2년 살고 더는 못 살겠다며 헤어지자고 울며 불며 싸운다면 이 부부는 원중 회고 속에 살아가야 한다. 미운 사람을 다시 보는 고통처럼 힘든 일도 없다. 미운 사람이 남편이라서, 미운 사람이 아내라서 눈 뜨면 봐야 한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칼날같이 좁은 침대에 누워도 잘 수 있지만 서로 미워하면 6m나 되는 침대도 비좁다는 탈무드 말처럼 사랑하지 않는 남녀가 부부로 사는 일은 생지옥이다. 가끔 교우들이 식사에 초대할 때가 있다. 우아하고 예쁜 부인이 집도 안락하게 꾸며놓고 음식도 맛있게 차리고 애교까지 부리면 남편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 한다. 형제님은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예쁘고 요리 잘하고 살림 잘하는 아내를 두셨으니. 이렇게 칭찬하면 남편이 나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한다. 신부님, 우리 마누라 마음에 드세요? 예,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 신부님, 제발 데려가서 성당 청소나 시켜주세요. 아무리 매력적인 여자라도 10년, 20년 함께 살면 감정이 무뎌져 같이 사는 아내가 귀한 줄 모르는가 보다. 옛날 어린 학동들이 서당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사자소학에는 부부의 도를 상경여빈이라 하여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하라고 강조했다. 물론 보통 손님이 아닌 최고의 귀빈을 뜻하는 것일 게다.
새가 둥지를 꾸미기 위해 나뭇가지를 끊임없이 물어나르듯 부부도 안락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려면 끊임없이 사랑의 가지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